우리 아버지는 금년 46살이고 우리 아버지가 작년 봄에 재혼해서 새엄마를 맞았다. 새엄마는 18살에 여동생을 데리고 들어왔다. 새엄마는 43살인데 몸매가 날씬하고 얼굴도 예쁜 편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아버지는 청량역 앞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새엄마 앞 재혼을 한 것이었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못 되어서 재혼한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다. 아버지는 내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새엄마에게 나에게 잘해줘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그래서 그런지 새엄마는 나에게 무척 신경을 쓰고 잘해주려고 애를 썼다. 우리 집은 한옥으로 안채 안방을 부모님이 쓰시고 나는 건넌방을 사용했다. 문간방은 신혼부부에게 새로 졌기 때문에 그 방이 나갈 때까지는 새로 들어온 여동생이 안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잤다. 새엄마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절에 불공을 드리러 자주 가셨다. 새엄마는 아마도 아버지와 재혼하여 아기를 낳고 싶으셨던 모양이다. 그런데 초팔 석가탄신일을 하루 앞두고 어머니는 다니던 절에 가셨다. 아버지와 재혼하여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못된 시기였다. 내 방에서는 안방에 이야기 소리가 훤히 들려 거북하기 짝이 없었다. 새엄마가 들어오면서부터 밤마다 아버지와 새엄마의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렸다. 내 방에서 그런 정도로 소리가 훤히 들리는데 한 방에서 자는 여동생이 못 들을 리가 없었다. 비록 새엄마가 데리고 들어와서 나하고는 친남매가 아니지만 내겐 동생이 되는 그 애를 나는 무척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애는 들어오면서부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나에게도 오빠라 하며 따랐다. 아버지는 식당에서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술이 취해서 들어오신 아버지는 밤이 늦은 시간이라고 안심해서 그런지 아니면 술이 취한 탓인지 새엄마 시간을 넘어도 요란 뻑적하게 됐다. 새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땐 새벽에 자다가 깨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다닌 적이 있어서 알고 있다.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아버지는 좀 색달랐다. 그 당시는 내가 어려서 흘깃하고 훔쳐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는데 이제 생각하니 아마도 아버지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닐까 싶어진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 청량리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말이 사실은 시장관리부의 폭력배였다는 것이다. 그 당시 아버지는 폭력사건으로 감옥을 반날 없이 드나들며 엄마를 고생시켰다고 한다. 아버지는 마음을 잡고 산다고 하지만 젊은 날의 기질 탓인지 요즘도 화나거나 기분이 틀어지면 불같은 성격에 어느 누구도 말릴 재간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 화통한 성격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미리 조심하는 편이었다. 나도 아버지의 체질을 유전받았는지 친구들 사이에 내가 유별나게 큰 것이 화제거리다. 물론 청량리 음식점도 새엄마가 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주변에서 돌봐준 일을 맡아서 할 뿐이었다. 여동생 얘기로 아버지는 새엄마의 전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드나들며 도와줬다고 한다. 아마도 새엄마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아버지와 새엄마는 깊은 관계였던 모양이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와 여동생의 아버지가 서로 친구가 아니었다니 말이다. 아무튼 아버지와 새엄마는 재혼을 해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고 새엄마 아버지의 요란뻑적한 시간을 엿듣는 것으로 나의 생활은 하루하루 달라져 갔다. 그러니까 꼭 1년 전의 일이었다. 그날은 새엄마가 식당까지 문을 닫고 석가탄신일 연등 행사를 위해 절에 간 날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늦게 아마도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오셨다. 나는 건너방에서 불을 끄고 잠이 든 척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있는 건넌방 문을 열어보고는 내가 잠든 줄로 알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이 깨어나 아버지에게 물을 떠다 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는 여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나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방에서 아버지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안방에 불이 꺼지고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때 나의 귓전을 울리는 낮은 소리가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앉으며 안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여동생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쪽으로 가랴 입을 들썩이는 소리가 나면서 아마도 아버지가 동생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나 보다. 왜떨어? 뭐가 무서워? 동생은 아무 말이 없었다. 넌 다 컸어. 시집가도 되겠다. 이게 다 아빠 때문이진 아세요? 문깜덕 나가면 네 공부방 만들어주마. 저 대학 공부 시켜주신단 말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엄마도 너 대학 공부는 시키겠다고 욕심이 대단하니까. 엄마랑 내 동생 낳으실 거예요? 네 엄마 소원이니까. 동생이 생기면 저는 찬밥 되는 거 아니에요? 넌 나이만 어리지 클 건 다 컸어. 엄마하고 한 방에서 눈치 보고 살아온 탓이에요. 그때부터 동생은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기 위해 살살 기어가서 안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다. 나는 방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열고 들으면서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다. 동생이 비록 내 친동생은 아니지만 새엄마가 데리고 들어온 딸이 아닌가. 나는 처음부터 여동생을 내 친동생처럼 여겼었다. 너무 어려 보이고 몸매도가 얇아서 애처로울 정도였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새엄마가 데리고 들어온 의외딸인데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나의 길을 의심했다. 이것이 사실일까?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세상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것도 새엄마가 데리고 들어온 딸을 그러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당장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내리쳐 죽이고 싶었다.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광포한 성격을 너무도 잘 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성미에 안 맞으면 너무도 잔인하게 보복하고 덤벼든다. 지금 당장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해하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두려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는 아버지였다. 나는 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았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나는 집을 빠져나 청량리 시장의 새엄마 식당에 뛰어갔다. 새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앞에 두고 나는 생각했다. 새엄마는 내가 심각해진 것이 이상했던지 밥상 앞에 턱을 개고 앉아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보냈다. 우리 도련님이 무슨 심각한 고민이 생겼나? 네? 무슨 고민인데 그래? 나한테 말해주면 안 돼? 모르셔도 돼요. 무슨 얘기야? 섭하게. 엄마가 아들 고민을 몰라서 해야 돼? 나는 그 말에 새삼스럽게 엄마의 얼굴을 마주 바라봤다. 새엄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호호호,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 나는데. 일하는 아줌마 어디 가셨어요? 응, 오늘 집에 일이 있다고 일찍 들어가셨어?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내내 새엄마는 내 앞에 앉아서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간은 점심시간도 지나고 아직 저녁시간도 남았기 때문에 식당에 찾아 들어오는 손님도 없었다. 나는 밥을 먹고 식당에 달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누웠다. 그런데 새엄마가 식당을 대강 치워놓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 방에 들어온 새엄마는 척척한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는 다시 주방으로 내려가셨다. 부엌에 내려서면서 방문을 닫고 돌아서는 모습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손님이 아무도 없는 식당홀에 눈을 떴다. 홀에 이어진 주방으로 내려서며 방문을 닫고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나는 왠지 모를 마음을 느꼈으니까. 주방은 식당하고 항상 열려있는데 굳이 문을 안으로 닫으며 들어가는 새엄마의 뒷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의미를 예상했다. 나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다시 자리에 누워서 잡지를 펼쳤다. 부엌에서 일을 마친 새엄마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 무슨 고민인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없니? 말씀드리기 싫어요. 아직도 날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니? 어머니는 자기 딸 걱정이나 하고 사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자기 딸 걱정이나 하세요. 아유 지겨워. 나는 짜증나서 소리를 질렀다. 어머머 서운해라. 내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엄마는 여지껏 엄마는 너를. 그러면서 새엄마는 서름이 복받치는지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럴 땐 새엄마도 어쩔 수 없는 여자였다. 나는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전혀 모르는 새엄마가 원망스러웠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더욱 서러워진 새엄마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난감해서 누웠지 못하고 일어나 새엄마를 어떻게든 진정시켜드려야 했다. 겁이 나기도 했다. 새엄마를 울린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엄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나는 바보처럼 새엄마 앞에서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엄마는 간간히 한숨까지 쉬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새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누가 오면 나는 영영 용서를 받을 기회조차 잃고 말 것이다. 오늘 밤 새엄마가 아버지 앞에 나의 잘못을 일러바치기 전에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나를 옥죄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새엄마를 등 뒤에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전 엄마를 사랑하고 있어야 하고 말해버렸다. 놀란 새엄마가 눈물이 가득하게 고인 눈으로 나를 돌아보며 뭔가 호소하듯 했다. 나는 새엄마의 그런 눈을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단지 즐기기에 이 여자를 희생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새엄마를 지켜주고 싶은 충동이 되었다. 엄마의 눈물 어린 눈은 너무도 애처로웠다. 엄마는 대답 대신 나에게. 나는 가슴이 뛰고 정신이 없었다. 새엄마에게서는 알 수 없는 향내가 났다. 엄마 사랑해요. 알아? 나도.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있어. 그만큼 너도 사랑하고. 아버지가 미워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 엄마가 알면 안 되니? 엄마는 몰라야 해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새엄마는 나의 이런 말을 오해했었나 보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말을 새엄마에 대한 사랑의 라이벌로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줄 착각했었나 보다. 내가 새엄마를 여자로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줄 알았나 보다. 왜? 날 너 혼자 독점하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너무도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 오해는 내가 은근히 바라던 일이기도 했다. 새엄마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 것을 알았으니 나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새엄마는 놀라워하면서도 입가에 한 박 미소를 머금은 채 나는 너무도 이상하게 전개되어가는 상황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그러나고 새엄마의 마음을 읽었다. 새엄마는 나를 전혀 낯설지 않게 유도했다. 새엄마의 생각은 벌써 몇 걸음이나 앞서가고 있었다. 엄마는 널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아버지를 용서해줘. 아버지를